자, 오늘은 TAT 2급 28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를 클릭하셔서 거기 보면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1번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라고 나와져 있네. 보통예금 거래내역 나와져 있고 거기 보통예금 계좌에 1250만 원이 차지신 금액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자료 설명.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이체된 퇴직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가 통장에서 퇴직연금이 빠져나갔대요. 그럼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어느 변? 대변. 대변의 보통예금. 일단 분개부터 하면 대변의 보통예금 1250. 차변에는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줬는데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확정급여랑 확정기여형이 있어요. 확정급여일 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확정급여일 때 뭐라고 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기 보니까 500만 원이래.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그 다음에 나머지 750은 확정기여형이래요.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라고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퇴직급여 750, 대변에 보통예금 1250이 되겠네. 얘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하셔서 날짜는 4월, 거기 보니까 10일 날 나갔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도요, 거래처 넣어줘야 돼. 어디 은행에다가 어디 보험회사에다가 가입해놨는지. 거기 보니까 미래에셋이래잖아. 미래에셋 생명보험. 금액은 얼마?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해야 되겠지. 퇴직급여는 생산직이랑 사무직이랑 나눠지네. 먼저 사무직 거 먼저 800번대 퇴직급여. 사무직계 거기 보니까 얼마? 300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퇴직급여. 이번에는 공장 500번대. 생산직 직원께 450.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얘는 거기 보니까 어디 은행? 국민은행. 우리가 그냥 국민은행 차입금이라고 써있는 건 돈 빌려왔던 거고 그냥 여기는 국민은행. 금액은 1250. 이렇게 됐나요? 이러면 1번 거 끝.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거래라고 나와져 있네. 자료 1 이사회 의사록 나와져 있고 자료 2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 나와져 있고 문제 보면 자료 설명. 자료 1은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다. 자료 2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평가 문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거래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거기 이사회 의사록에 보니까 자기 주식을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10,000주를 취득했대요. 주당 12,000원씩. 그러면 10,000주 곱하기 12,000원씩이면 얼마? 1억 2천만 원 나오나? 맞아요. 1억 2천만 원 나옵니다. 1억 2천만 원어치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소각하려고 사왔으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취득한 거야. 소각할 게 아니야. 지금 쌀 때 사뒀다가 올라가면 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고 분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1억 2천. 대변에는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얼마? 1억 2천. 금액 계산을 할 줄 몰라도 거기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것만 보면 되지. 됐나요? 그럼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언제 빠져나가서 4월 30. 차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1억 2천.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에 거래처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무슨 은행? 국민은행. 1억 2천. 이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기 주식이라고 한다.
만약에 소각하려고 사왔다면 액면가로 분기하는 거야. 자본금으로 분기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건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이라고 분기하는 거고. 됐나요? 소각인지 취득인지 잘 봐야 돼.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 자료 주식 거래 내용 나와져 있고 자료 설명. 1번 2018년 2월 1일 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한화투자증권에서 취득한 은정개발 주식 1000주를 5월 3일 날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하였다. 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 금액은 3일 후에 한화투자증권에서 입금될 예정이다. 평가 문제. 주식 매도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주식을 팔았대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었나요? 근데 금액이 안 나왔어. 원가가 안 나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거기 문제 보니까 2월 1일 날 사왔던 거래. 그럼 2월 1일 날 가보면 되지. 2월 1일. 갔더니 여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맞아요. 얼마라고 나왔어? 811만 3천 원이라고 나와져 있네. 이거 처분했으니까 이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811만 3천 원. 분계 적었나요? 일단 분계부터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입력할 거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811만 3천 원. 차변에는 주식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일 후에 입금되기로 했대. 그럼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외상이네. 미수금.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은 거기 봐봐. 주식 거래 내역 거기 캡처 떠져 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팔은 가격은 830인데 이것저것 수수료 띄고 나고 정산 금액, 받은 금액, 정산이 이것저것 다 띄고 받은 금액. 그래서 받은 금액이 826만 8천 원이네. 맞아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826만 8천 원. 그 정산 금액에 입금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적는 거 아니야. 우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발행할 때는 수수료 적는 거 아니랬어.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얼마? 811만 3천 원인데 돈 받은 건 826만 8천 원이니까 대변이 부족하죠. 대변이 15만 5천 원이 부족하네.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분기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점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5월 3일.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거래처 넣어줘야지. 어디? 한화투자증권. 금액은 정산, 입금될 금액이 826만 8천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사올 때 가격 아까 2월 1일 날인가? 맞아요. 2월 1일 날 가서 봤을 때 얼마였지? 811만 3천 원. 그러면 대변이 부족하죠. 나머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차이는 15만 5천 원.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수료 적는 거 아니라는 거. 절대로 수수료 적는 거 아니야. 항상 수수료는 사올 때만 적는 거. 사올 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따로 적어야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건 더해줘야 되는 거고 물건값에다가. 처분할 때는 아예 적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러면 5월 3일 거 끝. 이제 4번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경비 송금 명세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네. 거기 영수증 보니까 20만 원짜리예요. 자, 내가 3만 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법정 증빙 영수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그랬어. 접대비는 1만 원만 넘어가도 받아와야 된댔어. 근데 얘는 20만 원짜리니까 법정 증빙 영수증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왔어.
그러면 얘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나 또는 경비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 줘야 되겠지. 그럼 거기 문제 보세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라고 나와져 있고 자료 설명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당사 부담 운반비를 신속 화물 간이과세자한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평가문항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 경비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먼저 날짜가 6월 5일 6월 달로 가야 되겠네. 6월 5일 차변에 운임을 줬대요. 운임 얼마? 20만 원 줬는데 뭘 사오느라고? 원재료를 매입하느라고. 사올 때 운임은 물건값에다 더해줘야 되니까 차변에 원재료가 되겠죠. 금액은 20. 대변에 뭘로 줬어?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20. 됐나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라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얘는 일반 영수증이니까 일반 전표에다 입력이 되겠지. 됐나요? 그리고 원래는 3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 법정증명 영수증 미수치 가산세 내야 되는데 얘는 안 내도 된다고. 왜? 경비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려잖아. 그래서 여기 전체 메뉴를 눌러서 여기 경비 송금 명세서 됐나요? 거래 일자는 2018 언제? 6월 5일. 법인명은 상대편이 누구야? 신속화물. 대표자명은 안성은.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 21 12348. 거래 내역은 원재료 운임. 거래 금액 20만 원. 송금 일자는 2018년 6월 5일. 거래은행은 F2 어디 은행 계좌에다 입금시켜줬대요? 거기 영수증 밑에 보면 입금 계좌주 우리은행이라고 나와져 있지. 찾았나? 거기 보통예금 거래 내역 위에 입금 계좌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계좌번호 거기 주어져 있네. 123 다시 124 567 다시 800. 됐나요? 됐나요? 이러면 끝. 여기서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 아니라 상대편 계좌, 입금된 계좌. 알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이렇게 특히 화물 가지고 개인이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간이과세자한테 영수증 받아왔을 때는 이렇게 경비 송금 명세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경비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면 가산세 안 내도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4번도 끝났습니다. 이제 창 닫고 저장 하시고